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태국이 중국 잠수함을 도입 직전에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잠수함의 엔진 문제로 도입을 미루다 호위함으로 변경해 도입하기로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다시 중국산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도입 직전 결국 거부한 것입니다. 대체 태국이 중국산 잠수함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지, 반면 한국에는 이미 훌륭한 잠수함들이 있고 이번에 더 업그레이드된 잠수함을 개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한국의 신형 잠수함의 성능에 안팎의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잠수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장보고4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월 31일 태국 해군은 중국이 건조한 잠수함의 엔진 사양에서 문제가 발생해 도입 승인을 연기했다고 발표해 중국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중국은 2024년 중국산 엔진을 잠수함에 교체해 탑재한 후 잠수함을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태국이 봐도 도저히 도입 승인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의외로 태국은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잠수함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완전히 해결하는 선행 조치가 있어야만 도입이 시행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엔진을 제대로 달고 완벽하게 적용해 놓지 않으면 그 잠수함 살 수 없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중국이 태국 군부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밀착해 관리를 해왔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중국산 잠수함이 얼마나 불안해 보였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S-26T형 잠수함은 배수량 3,600톤급의 수출형 모델로 디젤 엔진 활용한 AIP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스텔스 성능의 수중 300m까지 잠수가 가능하다고 카탈로그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성능은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원래 독일제 디젤 엔진을 달아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나토의 제재로 독일제 엔진을 달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이 개발한 엔진을 달아주겠다고 우기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국도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동안 없는 돈에 잠수함 건조를 맡긴 중국에게 3,600억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했는데 여기서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태국에게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독일제 엔진을 탑재해 주겠다고 해놓고 수입을 못하게 되자 중국산 엔진을 탑재하기로 했는데 과연 그 잠수함이 안전한지 운용력을 아직 확인도 못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태국의 잠수함 사업에서 하나오션은 유력한 후보였던 독일을 제치고 후보로 떠올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쉽게 최종 경쟁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태국의 호위함 교체 사업에 하나오션이 선정되면서 태국 군부와 접촉면을 늘리고 있고 기술 이전과 현지에서의 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태국의 마음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이번 태국의 중국 잠수함 거부 결정이 확정된다면 사업 추진 당시 유력한 후보였던 대한민국의 잠수함이 다시 강력한 후보가 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태국이 중국산 잠수함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하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사이 한국은 잠수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잠수함을 2028년부터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반도에 적합한 2,000톤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하는 신형 국산 잠수함 장보고4의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형 잠수함은 자망시간 크게 늘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할 가능성 크고 1993년 6월 해군에 취역한 장보고함은 한국형 잠수함 사업의 시발점으로 꼽힙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잠수함인 독일의 209급을 기반으로 해군의 작전 요구 사항을 더해 만든 게 바로 한국화된 209급 잠수함이 바로 장보고함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해군의 나가파사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해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됐던 것입니다. 총 9척의 장보고 1 잠수함이 어느새 운용된 지 30년이 넘었고 2030년대 초쯤에는 신형 잠수함으로의 교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장보고 4는 예상과 달리 장보고 3보다 작은 2,000톤급 잠수함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반도의 독특한 수중 작전 환경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해의 경우 평균 수심이 44m로 남해의 100m, 동해의 2,500m에 비해 매우 얕습니다.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 작전을 펼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톤수는 줄어들어도 장보고4는 최신 잠수함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핵심은 전고체 전지 장착 가능성인데요.
한국은 국내 기술로 만든 잠수함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장보 고스리, 배치2는 세계 두 번째로 리튬 이온 전지를 탑재해 수중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납축 전지보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며 잠항 거리는 160%, 최대 속도 잠항 시간은 300% 연장되고 수명도 2배로 늘어납니다. 반면 전고체 전지는 충전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 불과 5분이면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기차에 적용할 경우 주행거리도 리튬 이온 전지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차세대 공기 분류 추진 체계를 장보고4에 적용할 경우 한국은 경쟁 잠수함 대비 잠항 시간이 획기적으로 향상돼 한국 잠수함은 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인데요. 더욱이 2000톤급 잠수함은 최근 세계 시장에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독일의 차세대 잠수함인 212CD와 싱가포르 해군의 218SG, 프랑스의 주력 수출 잠수함인 스코르펜급도 모두 2000톤급입니다. 최근 한국은 미국 현지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화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인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최종 완료했습니다. 지난 6월 이 조선소의 모회사 노르웨이 아커와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만이었습니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런데 이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 미국 해군 재건과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 라디오 쇼에 출연해 집권 뒤 해군을 재건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선박 건조 상황을 언급하면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박 건조를 시작하고 싶은데 평소와는 다른 루트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해군과 관련해 아주 좋은 것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준비가 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선박을 주문을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동맹국은 한국을 포함해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한국의 세계적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 조선업의 대미 투자를 더 늘리기 위해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질 정도로 한국 조선업의 대미 투자까지도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헨리 해거드 전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관계 강화를 통해 되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으면서 선박을 미국 밖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까지도 손잡자고 애원하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핵심 기술 국산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네 번째로 전술 항법 시스템의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은 최근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함정용 전술 항법 장치 타칸의 국산화,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함정용 타칸은 해상 작전을 하던 군용기가 함정으로 귀환할 때 방위,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장비인데요. 한국공항공사는 2016년 자체 개발한 고정형 타칸의 원천 기술을 토대로 함정용 개발에 성공해 지난달 말까지 기술 규격과 성능 검사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이 기술 상용화를 위한 과정 중 최고 난도의 미국 국방 최신 기술 규격 국제 인증을 취득해 신뢰도를 검증했고 최종 단계로 정부의 성능 적합 점검에 합격해 국내외 인증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군용 타칸을 개발한 계기는 외국 업체의 독과점 횡포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국 업체들은 과다 구매 비용, AS 지연은 물론이고 군사무역 긴장감 고조 시 수출 제한 품목으로 인한 공급 제한까지 우려돼 국산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 기술이었던 것인데요. 또한 이 기술은 공항 운영에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역에 하늘의 등대 역할을 하는 항공표지소가 있는데 이 표지소에 VOR의 방위각 시설과 타칸 군용 항공기 항법 시스템을 적용해 우리 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기술로 개발된 타칸은 고정용, 함정용 등이 있고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해군의 함정용 타칸 납품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방위사업청과 100억 원 규모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방위사업청은 오는 2027년까지 기존에 노후화된 외국산 해군 함정용 전술항법 장비를 최초로 국산화 장비로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잠수함을 선택했다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태국은 이런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과 기술력을 보면서 한국 잠수함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 중일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